월 1억 목표라면 금방 가겠네. 근데 월 1000이면 영상 하나로 끝날 수도 있겠네요. 월 1억도 영상 하나로 끝날 수도 있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원인 되게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건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남들을 무조건 설득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너무 쉬워, 진짜.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야. 인간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되거든. 이렇게 예를 들은 게 낫겠다.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물론 내용은 엄청 쉬워요. 그겁니다. 보험을 제 발로 걸어가서 드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 없지. 안 필요한데 지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험을 들었을 때 좋다고 생각할까? 이런 거죠. 내가 어저께 사고가 났어. 추돌사고가 났어. 근데 내가 이제 피해자야. 근데 보험금이 왕창 나왔네? 이럴 때 뭘 느끼지, 사람들이? 가치를 느껴요. 정리하면 사람들은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뭔 일이 터졌을 때 그제서야 그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에 느끼게 할 수는 없을까, 이거를? 그게 바로 필요성 느끼게 하기라는 거거든. 필요하면 사는데 안 필요하니까 안 살 뿐이야. 왜? 사고가 안 났거든. 오늘 어떤 분이 오셨냐면, 거제도에서 1년살이 하시는 분인데, 남자 선생님이라고 공감놀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어른의 언어로 아이들을 설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놀이라는 걸 수단으로, 놀이의 언어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 표현 잘하게 하는 거지. 근데 이 주제에 맞게 이분 굉장히 식물 같은 너무나 맑은 이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모두 대다수의 문제와 똑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어떤 유형인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아야지 남도 설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매출이 안 나오는 원인 첫 번째는 유형이야, 유형. 내가 어떤 유형이냐. 2가지 유형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고객 집중 유형이에요. 두 번째는 판매 집중 유형이에요. 고객 집중형은 어떤 분들이냐면 상업적인 활동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태생적으로. 뒤에 카피에서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강남 엄마들이 요 교재만 사는 이유, 이런 식으로 어그로가 강하게 끄는 거 있죠. 집에 3살 난 아이가 있는 부모는 이 영상 무조건 보세요. 이런 거 잘 못해요. 이분들은 되게 맑은 분들이라 상업적이지 않아서 어떤 활동들을 하냐면 정보 제공 활동이라는 걸 해요. 그런데 갈피를 잘 못 잡아서 자기 비즈니스도 안 되고 조회수도 안 나와요. 이 유형이 첫 번째. 근데 되게 좋은 유형입니다, 이거. 나중에 잘 보세요. 근데 판매 집중형은 반대로 뭐냐면, 이 사람들은 판매에 너무 치중한 사람들이야. 이분들이 제일 능하게 잘하는 게 뭐냐면 약속. 또 약속을 넘어서 위협까지 해요. 뭐냐면, 지금 안 사면 여러분 손해예요. 어떻게? 지금은 1+1으로 드릴 텐데 지금 안 사면 이런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죠? 여기서만 보는 가격이다, 이거. 홈쇼핑. 그죠? 이분들은 뭘 잘하냐면 약속을 잘해. 지금 사면 뭘 그렇게 준다는 거야, 이 가격에. 그리고 또는 막 여기서 좀 더 올라가서 위협이라는 걸 해.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해요. 그럼 어때요? 이분들은 고객 집중형은 장점이 뭐냐면, 우리 시청자들하고 또는 내 글을 보는 독자들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요. 고객 관계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잠재 고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혹은 독자나 시청자. 근데 여기는 반대로 관계는 별로 안 좋아. 왜냐면 거래 관계거든. 뭐 좋은 조건으로 준다는데 다만 지금 안 사면 뭔가 손해 또는 이득 막 이런 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좋지는 않아요. 다만 필요하면 살 뿐이야. 그럼 어디가 더 임팩트가 있을까? 임팩트는 여기가 더 있죠. 이분들은 이걸 못해. 오늘 오신 분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제 왜 매출이 안 나오는지 보면은 카피. 이분들은 카피를 어떻게 쓰냐면 아이 감정 다루기, 이렇게 써요. 썸네일 카피 같은 거를 영상에. 이거 클릭할까? 감정이 뭔데? 공감이 뭔데?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좋은 내용인 건 알겠어. 하지만 요즘같이 매운 시대에는 클릭은 안 돼.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쓰느냐? 이게 1번 유형이에요. 근데 2번 유형은 어떻게 씁니까? 집에서 화를 엄청 내는 아이가 있어. 근데 화내는 아이 한마디로 잠재우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가령 이런 거예요. 엄마한테 뭐뭐뭐뭐이라고 욕하는 아이, 이 한마디로 잠재우는 방법. 이거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이런 애들 진짜 많거든요. 물론 깁니다. 긴데 이거 약간 조금 줄여서 썸네일 카피 만들면 되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 클릭하실까요? 이 유형 클릭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객 집중형 유형은 이런 식으로 써요, 카피를. 왜냐하면 이분들은 뭐에 사로잡혀 있냐면 똑같아요. 편향에 사로잡혀 있어. 편향이 더 강화되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편견마저 생겨요. 편향은 뭐냐면 뭘로 치유가 되냐면, 가령 평양냉면만 먹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함흥냉면 먹었더니 맛이 더 세서 함흥냉면이 더 좋아서 맨날 평양냉면만 먹던 사람이 함흥냉면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편향이 고쳐졌어요. 더 나은 게 나왔을 때 고쳐지거든요, 편향은. 근데 편견은 안 그래. 내 규범이 돼버려. 그냥 내 삶의 지침이 되고 내 삶의 신념이 돼버려요. 이렇게 쓰면 사람들한테 욕먹을 거라는 편견 또는 편향을 갖고 계셔요, 요분들이. 그래서 어때요? 죄책감이 들고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쓰면 남들한테 욕을 많이 먹을 거야. 난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돼 라는 것 때문에 사업이 안 돼요.
일단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날 밤에 잠자기 전에 이불에 눕기 전에 욕을 안 먹었으면 비즈니스 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강조드리죠. 이렇게 써고 플러스 내용을 잘 하면 돼. 어떻게? 개연성 있게. 정보 제공자도 충분히 어그로를 끌 수 있어요.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정보 제공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과 신뢰를 얻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시연이야, 시연. 시연. 그러면 아예 감정 다루기 앉아서 말로만 해도 충분하긴 합니다만 시연을 어떤 식으로 해? 가령 내가 이제 이런 복을 갖고 있어요. 애 갖다 주고서 같이 시연하는 거야. 3살짜리 애랑. 근데 이렇게 상호작용을 했더니 애기가 웃고 좋아하는 거야. 그 장면이 나오면 어때요? 부모들이 다 이해하지. 아, 그래서 애들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구나. 스스로 감정을 잘 잡고 잘 표현하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놀이가 시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설명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방법, 시연. 또 하나가 있어. 비교. 이 비교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벤츠가 있고 BMW가 있어요. 그럼 말로만 떠들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벤츠 갖다 놓고 그래서 BMW 갖다 놓고 시연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 문제가 된 EQE 벤츠의 전기차, 그 다음에 EQS 비슷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갖다 놓고 보여줘야지. 그 렌터카 하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갖다 놓고 보여줘야죠. 시연도 되고 비교도 되죠. 그런 경우가. 가장 강력합니다. 고객 집중형 아주 재미없고 맑은 분들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정보 제공에서도 강력한 개연성을 가진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개연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2번 사례로 카피를 쓰면 끝나요. 그러면 매출이 없는 원인은 없어질 겁니다. 그게 제거가 될 거야. 왠지 아세요? 이 감정놀이 하시는 분이 그 3개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인가 3년인가 그래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있어. 집에서 애들이랑 일부러 너 오늘 뭐 했어? 맨날 이 얘기만 하게 되잖아요. 너 밥 먹었어? 너 숙제했니? 그러니까 애들이 더 싫어하는 거 아니야? 3년 동안 얘랑 소통할 수 있는 그 놀이를 일주일마다 매번 보내주는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 원? 28만 원이죠. 28만 원이요. 그럼 이분이 이렇게 개연성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들이 볼까 이거를? 아까 보험의 사례처럼 사고가 난 사람은 무조건 살 거예요. 근데 다만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노출이라는 걸 해야 돼서 그래서 글이나 영상을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너무 쉽습니다. 양만 좀 늘리면 돼요. 그런데 이분이 28만 원이었어. 우린 돈을 벌어야죠. 그럼 이런 정보를 줬어요. 정보 준 거 아주 오케이. 그럼 플러스 개연성 있는 내용을 줬는데 시연과 비교가 주는 건 왜 유익하냐면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보험 재발로 가서 드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근데 예전에 한번 사고가 났던 이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보상을 받아봤던 사람, 또는 무좀이 났었는데 무좀을 치료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근데 또 무좀이 재발을 했네, 또는 애들이 감정이 되게 평화로웠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또는 유치원 들어가서부터 애들이랑 싸우기 시작하는데 자기 감정을 표출을 못하고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애들을 때리거나 어떤 폭력적인 성향이 발견이 된다고 이러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런 분들이 보겠죠. 그럼 그분들의 문제점을 짚어주고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알려줘. 애들이 왜 그랬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한 해법을 알려줘요. 그게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하지만 요거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보 제공자는 절대로 상업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유형이. 다만 솔루션을 시연과 비교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글이나 영상 밑에는 난 한 번도 판 적은 없는데 요게 URL 링크로 들어있는 거지. 내가 스마트 스토어든 내 홈페이지든. 그렇게 되면 사업의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 이게 끝이에요. 영상이 있고 영상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줬어. 어떤 설명?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한 거. 그걸 어떻게? 시연과 비교를 통해서 해줬어요. 앉아서 물론 말만 해도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설명력이 높은 분이겠지만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끝났어. 그러니까 대상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고 난 사람, 그건 반드시 필요할 거고, 두 번째, 사고는 안 났는데 곧 사고가 날 사람이야. 이 사람 필요성 느낀다, 못 느낀다? 두 번째 유형은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상도 잡고 두 번째 대상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설득력은 첫 번째 대상한테 더 많이 잘 먹히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카피까지 해결했어요. 내가 어떤 유형인지도 알게 됐죠. 대부분 이 유형에 속합니다. 처음에 온라인 비즈니스 처음 시작할 때 글이나 영상 할 때 후킹하라고 하고 어그로 끌라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 있었죠. 내 편향, 내 편견은 깨긴 어려워요. 다만 좀 더 높은 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그걸 갈아타, 사람이. 아까처럼 평양냉면에서 함흥냉면으로 갈아탄다고 했죠. 반대로 함흥냉면에서 평양냉면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평상시에 요런 카피를 썼다면 요런 카피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더라도. 그러면 클릭률이 더 높아지고 당연히 매출도 더 좋아져요. 그럼 이분이 월 매출 1억을 달성하고 싶어요. 그럼 28만 원짜리 몇 명한테 팔면 될까요? 이게 30만 원 정도로 가정하면 한 300명? 그죠? 한 300명에서 350명쯤 되겠네요. 그 구매 전환율 1%라고 봤을 때 이거 조회수 얼마면 될까요? 1%라고 봤을 때 이거 중요하죠. 3만에 그죠?
근데 이 3만 명이 이 영상을 봤어. 근데 1%가 요 URL을 클릭을 했네? 안 그래요. 유튜브에서는 설명만 제대로 되면 글하고는 다르게 제가 경험한 수치는 14%에서 18%까지 클릭률을 봤어요. 그 유입된 그걸 저희는 볼 수 있잖아요. 내 사이트가 있으면 10% 이상이 돼, 클릭률이. 그럼 어떻게 돼요? 3만 조회수, 이거는 뭐 영상 10개 만들어 3만을 만들던 3천회 또는 300회짜리를 30개를 만들던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겠죠. 물론 300회짜리가 30회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잘 되는 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아는 사람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3만의 10%면 3,000명이 내 사이트로 들어왔네? 그럼 3,000명 중에 1%는 몇 명이죠? 30명이죠. 근데 또 놀랍게도 우리 유입률은 또 구매 전환율이 10%가 넘어가요. 보통 한 단위 생기면 유튜브에서 가령 링크가 하나 생길 때마다 10분의 1씩 줄어들거든요. 그 로스가 그래서 90%가 나요. 10,000명이 영상을 봤는데 가령 하나의 링크가 생겼어. 그러면 1,000명이 아니라 100명만 와요. 그게 1%? 그럼 또 그 1% 중에서 또 들어와서 또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세 페이지 같은 거를. 거기서 또 1%만 구매하는 거예요. 이게 구매 전환율의 개념이잖아요. 토탈은 얼마야? 0.1%가 사실은 구매하는 거예요. 그럼 10,000명이라도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10%가 넘어가더라. 18%까지 경험을 하게 되더라. 더 높은 분들도 많이 있겠죠. 금방 가겠네. 월 1억 목표라면. 근데 월 1,000이면 영상 하나로 끝날 수도 있겠네요. 월 1억도 영상 하나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걸 알았을 때, 그리고 내가 이 유형인지 이 유형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편견, 어떤 편향에 사로잡혀 있는지만 스스로 인지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되게 쉬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마지막으로 내용에 대해서 약간 좀 이해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어느 정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뭔지 너무 쉽게 이해하실 거고, 영상이나 글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그 대체 내용을 어떻게 쓰는데 라고 고민이 되게 크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팁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문장력이나 아니면 오탈자를 생각하시면 하수야, 일 안 해본 분야, 그건 아무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죠. 손해 또는 이득을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직접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아이들 감정 다루는 방법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도입부에서 엄마한테 쌍욕하는 애 한 방에 잠재우는 방법, 이거 같은 감정을 다루기인데 확 다르죠.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사람들은 어떤 목표가 있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진짜 쉬울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하위 목표라는 게 있어요. 이 하위 목표로 집중하게 되면 상업적인 인간 장사치가 됩니다. 두 번째, 상위 목표에 집중하게 되면 이런 정보 제공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위 목표는 뭐예요? 이 28만 원짜리를 구매하는 행위야, 사람들이. 여기에만 목을 매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 이걸 구매하는 이 행동의 근원은 뭘까요? 욕하는 아이 치료하려고, 그리고 아이들과의 아주 좋은 관계, 친밀하고 긴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상위 목표가 있어서 하위 행동이 있는 거죠. 아이와의 관계, 요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행동. 그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뭐 어려운 단어니까 뭐 필요 없고요. 뭐냐면 사람은, 거기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함수 관계인데,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 1대1로 대응되는 함수 관계예요. 되게 중요하거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 애들이 욕하는 아이가 지금 있는 거야. 이거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있을까? 이런 환경에 처해 있어. 돈 못 버는 환경에 처해 있어. 아이를 어떻게 달래야 될지 모르는 환경에 처해 있어. 아이를 전혀 부모로서 이해를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어. 아이를 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쪽 심리학이에요. 인간은 왜 행동하는가라는 거를 규명한 심리학이죠. 물론 나중에 비판도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정리하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떤 걸로 글을 쓴다고요? 하위 목표를 위해서 글을 쓰지 말고, 지금 1+1이에요. 지금 사면 28만 원이 나중에 사면 36만 원이에요. 이렇게 사람 위협하지 말라는 거야. 왜 애들이 욕을 하는지, 그럼 어떻게 그 욕하는 원인을 알았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글을 쓰라는 겁니다. 그런 글, 그런 영상 어떻게 써? 정보 제공자로서 이렇게 주목을 끌 수 있도록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영상 쓰는 건 요렇게 정리가 됐죠. 오늘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야, 오늘 내용 본 걸로 끝나지 말고 글하고 영상을 반드시 만들어 봐. 그래야 매출이 빵 터진다.